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제1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제 활주로 이용 방향에 대해서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이용 방향은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 및 기본계획 분석 내용에 따라서 북풍 80%, 남풍 20%를 적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제 제주 제1공항의 10년간 바람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방향에 따라서 이제 남측 방향 이륙, 북측에서의 착륙 80%, 북측 방향 이륙, 남측에서의 착륙 20%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거든요. 실제로 다른 자료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북쪽으로 이륙은 20%,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게 80%, 그리고 착륙도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80%,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20%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제1공항 관련해서 여러 취재를 해보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바람 방향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소음 등고선인데, 요거는 현재 쓰고 있는 이제 웨클 단위의 소음 등고선이고, 요거는 그것이 조금 넓어진 LDN이라는 새로운 2023년부터 적용되는 단위에 따른 소음 등고선인데, 이 소음 등고선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이륙할 때가 이제 주변 소음이 많습니다.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주로 이륙한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착륙하고, 또 여기서 그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이륙을 한다. 그게 이제 비율이 훨씬 높다. 그렇게 해서 이 소음 등고선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남쪽 방향이 넓은 모양이 나온 건데요. 바람 방향은 북풍이 많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바람을 안고 뜨고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풍이 많으면 북쪽으로 이륙해야 되고,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착륙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80%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음 등고선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서부터 이 그림이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 얼핏 언급은 했었습니다. 소음 등고선 모양이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이제 언젠가 제가 얼핏 했는데, 그때는 저도 이게 그냥 한번 지나간 실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주의를 안 했을 텐데, 전력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본안을 입수를 했는데, 본안에도 그대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음 등고선 자체가 완전히 이제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음 분석 자체가 소음이 늘어날 수도, 소음 영향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소음 평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향이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는 활주로에서 이륙하자마자 바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아까 그림처럼 활주로에서 이륙하자마자 바로 동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이제 비행 절차를 수립한 거거든요. 이렇게 비행 절차를 수립한 이유는 요 동네가 신산지 가구가 인구 밀집 지역이고, 동쪽은 약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륙하자마자 바로 이제 왼쪽으로 꺾어 나가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이 소음 등고선인데, 만약 소음 등고선이 거꾸로 된다면 그렇게 빠져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소음 등고선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방향이 거꾸로 돼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본계획과 전력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음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소음 분석을 위한 활주로 이착륙 방향에 대한 설정 자체가 잘못됐고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게 저녁 환경 영향 평가 본안까지도 그대로 교정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왔다라는 것은 이 저녁 환경 영향 평가가 대단히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사례로서 저희들이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부에서 그 보완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 중에는 그 항공기 소음 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지어 그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서 추가 대안 검토를 하라고 그 환경부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보완 요구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본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 좀 이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아까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오류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웨클 단위로 해서 70웨클 이상을 소음 인근 지역까지 대책 지역으로 이렇게 포함시킨 거거든요. 현재 법에는 물론 75웨클부터지만 사실상 70웨클부터 지금 이제 소음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0웨클 이상의 영향 면적과 그리고 거기에 각 마을별로 몇 개의 가옥들이 그 영향을 받는가를 각 소음 단위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이 웨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LDN이라는 단위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공항 설사 개항을 하더라도 2025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단위로 소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럴 경우에 기준이 여기 이제 여기는 데시벨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최소 LDN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거 데시벨로 환산한 건데 환산했을 때 면적이 17제곱킬로미터에서 약 22제곱킬로미터로 약 4.7제곱미터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기 전에 소음 피해 마을과 가구 수들은 상세하게 이렇게 표로 분석 제시되어 있는데 바뀐 LDN으로 바뀌었을 때 어디에 얼마나 소음 피해 가구 수가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의 오류는 아니지만 결국 소음 피해가 늘어나는 지역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그 부분을 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뒤에 결론 부분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